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펠렌티어 3월 11일에 이제 발표됐던 펠렌티어랑 포레시아랑 이제 맺었던 6년짜리 롱텀이죠. 롱텀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됐던 펠렌티어가 새롭게 조인한 We Protect Global Alliance라는 그 그룹에 새로 이렇게 조인한 소식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선님이 먼저 이미 다뤄주셔가지고 제가 재방송하는 걸 수도 있는데, 또 뭐 저만의 생각을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펠렌티어랑 포레시아랑 맺은 계약권은 굉장히 큰 호재였고, 이 호재를 통해서 한 8%가량 그날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되살펴보면은, 일단 포레시아는 1997년도에 이제 설립된 프랑스에 이제 베이스를 둔 자동차 산업의 조금 어떤 주요 업체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 이제 차에 있는 좌석, 그리고 뭐 인테리어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클린 모빌리티 뭐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 규모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35개국에 266개의 산업 현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9개의 R&D 센터, 굉장히 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원 역시 11만 4천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고,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포레시아는 147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잘 버는 회사입니다. 이제 굉장히 큰 회사랑 이렇게 계약을 따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펠렌티어 파운드리랑 계약을 하는 회사들은 거의 이유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뭐랄까 그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실행하기 위해서 펠렌티어랑 이제 계약을 맺는 것 같은데, 포레시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얘네들이 제조, 구매,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부터 재무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좀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펠렌티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통찰력을 얻으려고 이제 파운드리를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펠렌티어 파운드리를 통해서 이제 포레시아가 사용하는 원자재 소비, 이런 것들을 좀 소비율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R&D에서 경쟁력을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구매 우수성을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CO2 이산화탄소의 좀 뭐랄까 전반적인 배출량을 좀 트래킹을 하면서 이거를 중립적으로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펠렌티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에서 무조건적으로 요즘에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예요. 펠렌티어를 사용을 하면은 디지털 트윈을 생성을 해서 이제 그 쌍둥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회사에 훨씬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 펠렌티어의 파운드리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항상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포레시아가 2017년부터 조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조금 디지털 품질이랑,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스마트 자동화, 그리고 제조, 그리고 실행 시스템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배포가 됐다고 합니다. 포레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또 워낙 자동차 산업 분야잖아요. 자동차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요즘에 가장 핫한 테슬라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행복 회로를 정말 자연스럽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한번 돌려는 봤는데 사실 이게 당분간은 뭐 그런 이야기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가 돈도 잘 벌고 규모도 훨씬 크고 거기다가 인재 풀도 펠렌티어랑 비슷하게 굉장히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 역시. 그렇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가 펠렌티어를 사용을 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테슬라의 중요한 데이터를 조금 담당하게 할까? 분석을 담당하게 할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어쩔 수 없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오케이 펠렌티어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은 미래에 훨씬 더 펠렌티어를 사용해서 훨씬 더 좋은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물론 펠렌티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의 어떤 큰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가 이렇게 또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We Protect Global Alliance에 조인한 이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펠렌티어는 한 10년 넘게 이미 이쪽 그 아동 성착취 이거를 조금 근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온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We Protect Global Alliance에 좀 합류를 하면서 이때까지 갈고 닦아왔던 펠렌티어의 노하우들 여기에 관련된 노하우들을 좀 공유를 하고 펠렌티어의 기술력을 조금 제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We Protect Global Alliance는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8개의 정부기관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45개의 민간 기업 그리고 46개의 시민단체 그리고 9개의 국제기구 얘네들이 전부 다 동맹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성착취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기술력을 공유를 하고 하는 어떤 굉장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런 커뮤니티에 이제 펠렌티어가 조인을 해서 펠렌티어만의 노하우들, 기술력들을 제공한다는 거는 저는 펠렌티어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이게 일단 저 역시도 정말 그냥 일개 시민일 뿐이지만 어쨌거나 사회에 한 소속된 일원으로서 이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어떤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펠렌티어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게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펠렌티어가 여기에 관련돼서 사실 그 프로모션 영상을 찍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만 그러면 추려가지고 영상에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Most problems in our world today are complex. Good versus evil is not as straightforward as I thought. But what's interesting is this particular issue, working on counter-child exploitation, is one of those few cases that actually is pretty clear-cut. It's pretty universally held that this is something we need to stop. We are look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 We're trying to find that child, or we're trying to help law enforcement identify an offender so that he or she cannot continue to re-victimize children. We don't have an army of staff. To be honest, we have to leverage technology to make our jobs better. The work that we've done so far has helped in hundreds of cases, and I think that we can do more. The content that they have to look at on a daily basis, it's as horrific as you can imagine.
and then some. The work we do here is really hard, but whatever I have to look at or see or view or hear that is difficult, all of that work is being done to help find a child, and so it makes it completely worth it. NCMEC stands for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Our role is to be the centralized reporting location for child sexual abuse material. We have a team of analysts that sift through tens of thousands of reports every week. Their goal is to try and locate those children. As I'm coming across a report now and looking at it, I'm looking for clothing clues, things in the background. Is there a water bottle that I can figure out what brand it is? And this is what I'm using to try to figure out who is this person that has potentially traded or distributed this image and where are they located? When you think about the sheer volume of information that's coming through, our biggest fear was that something was slipping through the cracks, that there was information being reported into our systems that we weren't identifying that could have helped to lead to that rescue of that child. And we knew that Palantir could deal with big data. My name is Angela Mueller, and I lead our work at Palantir on counter-child exploitation. NCMEC receives over 60,000 cyber tip reports every single day, and so there's no way that they can look every single day at every single one of those reports. So the ultimate goal is to support NCMEC in surfacing the most actionable intelligence so they can get that to the hands of law enforcement, who can make arrests as quickly as possible and rescue as many children as possible, oftentimes same day. My name is Debbie Garner. I lead the Child Exploitation and Computer Crimes Unit here at the Georgia Bureau of Investigation. A few years ago, NCMEC sent us a cyber tip that included images that had never been seen before by NCMEC. When we receive information like that, we know that that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act on immediately because a child could be in danger. We did some additional investigation, which led us to a location where we thought the child lived. Something that's important to understand is that these images are rarely produced in isolation. They're produced as part of a set that often gets grouped together as a series, whether it's a single photo shoot or a combination of images taken at the same time or place. So NCMEC is able to group those together so that the analysis is richer. Analysts are very good at interpreting this information, but once the data scale grows beyond a certain size, they can't remember every report they've ever seen, or perhaps they've not seen all the reports. Through an algorithm, we can find that connection for them in an automatic way and suggest it to them, hey, maybe you consider these two reports side by side.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Let's use technology, let's use data analysis to find those connections at scale, because a computer can scale to the millions, to the billions, even if a human doesn't have time to look at that many reports in a lifetime. While we were there where we believed the child would be, we received additional information from NCMEC. They were able to provide us with GPS coordinates of where the content was produced. The coordinates matched our location. And at that point, we arrested the father. We call law enforcement and we tell them that there's a hit based on a Palantir alert within our system, they drop everything and they work those cases. It used to take days to weeks when dealing with cyber tip line reports and seeing offenders arrested. Now with the Palantir alerts, we're talking hours from the time we've received the information to when law enforcement has made an arrest. As a result of one Palantir alert, there have been over 500 arrests and 350 children rescued. One of Palantir's strongest features is that security was built from the beginning. It wasn't something that we realized needed to be a feature after we started building our software, and so that guides you in a certain way. Because this data is so sensitive, it's important that the software that we build is very respectful of the privacy and civil liberty limitations of the information that's in the systems. Doing the right thing for these kids is not just rescuing them, it's rescuing them the right way. So technology is always evolving, and normally the offenders are the first ones to adopt these new technologies. But the work that we've done with Palantir to improve our systems and processes has changed the game.
We need to build platforms that aren't wed to a certain way of fighting the crime. Data can be messy, data can change, and your software needs to be able to incorporate that if you're going to solve not just today's problems, but the problems of tomorrow and the problems of 20 years from now. Technology is not a means in and of itself, it's a means to an end. And the end is some real world outcome that is real, that is tangible, that isn't just lines of code. It's something that changes someone's life. 일단 팔런티어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좋은 소식이 날아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저리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도 너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